이제 청와대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그게 무슨 그런 비밀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습니다. 어제 손 대표님 찾아뵙고 직접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사과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대표가 민평당 의원에게 바른미래당에 와서 유승민 의원 추출하자고 하는 그 본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손 대표님 박지원 의원하고 통화하셨습니까? 네? 박지원 의원님하고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으로? 통화 안 했습니다. 그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계속 듣고도 아무 조치를 안 하는지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네, 5월 2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잖아요. 아마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될 텐데 정말 검찰의 수사가 바야흐로 정점을 향해 치닫는 분위기네요. 네, 지금 관련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사장급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발부 여부에 네. 따라서 향후 윗선을 향한 수사에 네.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 지금 김태한 사장은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네. 또 일각에서는 꼬리 자르기를 했다라는 혐의를 네.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결과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밤 늦게까지. 네. 양 반장. 국장, 어. 아까 김태한한테 네. 침이 좀 튀신 것 미안해요, 같아요. 미안해요. 내가 이름이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안경이 강조하느라고요. 좀 네. 미안합니다. 잊어버렸잖아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요. 이제 그동안 이제 전국을 돌면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해왔잖아요.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으십니까? 일단 시즌 2를 또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민생투쟁 대장정 시즌2?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아니고 황 대표가 원외죠? 원외에 있다 네. 보니까 뭐든 이렇게 계속 이벤트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 그리고 일단 처음에는 미국을 찾는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는 것 때문에 일단 네. 그건 좀 고려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네, 아주 날씨가 덥습니다. 여름이 온 분위기고요. 오늘 제주 지역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아서 처음으로 5월 폭염을 기록했고요. 서울 전역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가 실외 활동 또 차량 운행을 자제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는데 그 차 안에 놓아둔 배터리가 자연 발화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올 7, 8월 여름 더위 어느 정도 될지 벌써부터 공포감이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휴가 가야 되겠네요. 여름에 더우면. 네?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네. 무슨 소리야 또? 시원하시죠? 네. 저는 좋은 아이템을 많이 준비해 오면 시원해요. 아주 취재도 좀 열심히 하고. 낫도 좀 먹어야죠.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외교관이 유출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혐의죠.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영상에 잠깐 나왔죠. 이인영 원내대표가 무슨 대책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검찰 고발 조치로 바로 이어졌고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의 분별 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도 간단히 언급했지만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물론 이제 강효상 의원을 변호하는 목소리가 있죠. 공식적으로는 변호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강 의원의 행동을 문제 삼는 목소리 또한 당내에서 또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으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영만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해군 청해부대 최영암호 입항 환영 행사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선수 쪽 갑판에서 헛줄이라고 하더라고요. 헛줄이 갑자기 끊어지는 사고로 해군 병장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그 숨진 병사 전역 1달을 앞두고 있었다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삼성바이오 회계 분식 관련 수사 속보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현직 외교관과 강효상 위원의 외교기밀 누설 논란 소식, 조금 전에 이제 속보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새로 공개된 최순실 씨 신문조서 내용과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열기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 등 삼성 임원 3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죠. 결과에 따라서 더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감치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소식입니다.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기획관은 그동안 6차례 소환됐지만 번번이 출석하지 않았죠. 그러다 사흘 전 자신의 재판에 나오면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통령 측이 곧바로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증인 신문일로 잡았는데요. 또 법원에 있던 김 전 기획관에게 곧바로 소환장도 전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 전 기획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가장 높은 수준인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29일 오전으로 다시 기일을 잡았는데요. 이날에도 안 나오면 7일 이내로 감치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김 전 기획관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일 겁니다. 1심 재판부가 그의 진술을 믿고 이 뇌물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이 법정에 불러서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걸 따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지만 김 전 기획관 지금 7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또 소환장까지 받고서도 안 나오면 처벌받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는 건 단순히 건강상 문제는 아닐 거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김 전 기획관 본인의 첫 재판에서 한 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에 나온 날 김 전 기획관 재판이 시작이 됐죠.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시인하면서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건의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사에 협조할 테니 MB가 죄값을 치르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자신을 포함한 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과 대질 조사까지 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보였는데요. 따라서 지금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도 자신의 진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40년 지기, 한때는 또 집사로도 불렸던 그가 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도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죠. 다음 증인 신문일로 예정된 29일은 항소심 마지막 재판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안 나온다면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앞서 삼성바이오 또 삼성전자 소속 임직원들이 구속된 데 이어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이 오늘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모두 다 사장급인 만큼 영장이 발부된다면 더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구속된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 등은 이 세 사람들을 증거인멸 윗선으로 지목했습니다.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위에서 지시받으신 겁니까?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 작업과 증거인멸한 작업 지시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어린이날 회의에서 어떤 내용 나누셨습니까? 자, 검찰은 삭제된 이 파일을 복원해 이재용 부회장의 육성 통화까지 확인했다고 전해드렸죠. 특히 2014년 삼성바이오 에피스로부터 합작사인 미국 기업 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도 이 보고받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한 2015년 전까지는 이 콜옵션 부채 규모를 평가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2014년 그러니까 그 전에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특히 검찰은 삼성 측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대비해 TF를 운영한 사실도 확인을 했는데, 자, 이름하여 오로라 프로젝트입니다. 자, 오로라. 제가 아는 오로라는 이렇게 북극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신비한 기상 현상인데, 자, 이 오로라가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회의록을 싹 뒤져봤는데, 자, 오로라가 언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오로라 프로젝트네요. 이 오로라가 뭐를 지칭하는지 알고 계시죠?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지칭하는 게 오로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막장 드라마 하나를 저희 전체 회의에서 이 과징금까지 좀 논의를 하다가 다시 재발하면은 하기로 이렇게 의논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장 드라마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 MBC의 오로라 공주였습니다. 자,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암세포도 생명이다라는 명대사를 남긴 그 오로라도 있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따르면요, 2017년 운영된 이 오로라 프로젝트, 미국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 측이 다시 그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삼성이 2015년 전에도 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측이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지정한 검색어로 지분, 콜옵션, 부회장, 사업지원 TF, 미래전략실, VIP, JY 등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오로라도 저렇게 포함되는 등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거인멸 지시 혐의, 삼성바이오 대표 등 사장급 3인 구속 기로입니다. 네, 삼성바이오 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관련해서요. 그동안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구속이 됐고 이제 차츰 이제 윗선으로 수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제 사장급 인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발부 여부죠. 네, 아마 밤늦게까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이제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김태한 대표는요, 2011년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를 맡아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임직원들에게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서버와 노트북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 등이 윗선으로 지목한 인물인데요. 자, 그러나 앞서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는 실무자들이 한 일이라면서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과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의 구속 여부도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김 부사장이 앞서 구속된 백모 상무가 영장 심사를 받기 전날 만나서 증거인멸은 네 선에서 처리한 것으로 진술하라 이런 취지로 지시하는 등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정황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김 대표 등이 구속이 되면 증거인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가 붙겠죠. 특히 이재용 부회장 최측근으로 이 사업지원 TF를 이끌고 있는 정현호 사장에 대한 소환식이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그동안 삼성 측에서 숨기거나 삭제한 파일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자료를 복원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 합작사인 이 바이오젠의 콜 옵션 행사 여부를 놓고 이 바이오젠 대표와 직접 통화를 한 내용도 복원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콜옵션은 삼성 바이오가 분식 회계를 하게 된 이 핵심적인 이유로 꼽히는 만큼 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분식 회계 과정을 보고받고 챙겼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은 막바지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 측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법원에 승계 작업이 있었다라는 의견서 2개를 냈다고 하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빚으로 잡히는 콜옵션을 알리지 않아서 이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부풀려졌고 삼성물산은 이를 알고도 합병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행위는 결국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을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게 특검 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까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씨가 얽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5차례 진행했고요. 최종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아마 오늘 밤늦게 나올 걸로 보이고요. 금요일이니까 약속이 없는 최 반장이 지키는 걸로 하죠. 네. 약속이 없는 건 사실인데 사실이죠? 뭐 이왕 하는 네. 거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주시면 치킨이요? 제가 또 열심히 네. 치킨? 시켜줄까요? 예? 시켜줘요? 과일 먹으러 싶어 과일. 네, 좋아요. 과일 드세요. 자, 좋습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요.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 모두 신병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기한이 다음 달 4일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검찰이 두 사람을 일괄 기소하면서 그 사이에 조금 더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죠. 네, 먼저 구속된 이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기한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22일에 구속된 윤중천 씨는 다음 달 10일까지가 이 구속 기한인데 이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3일 전에 이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윤중천 씨 역시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고요. 사실상 지난 3월 29일 이후 2개월 가량 이어진 수사도 마무리가 되는 셈인데 이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이 관건은 김 전 차관에게도 과연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인데 윤 씨와 마찬가지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강압 등 강제성이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김 전 차관이 구속 이후에 조사에서 줄곧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수사 전략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오늘 윤중천 씨를 불러서 조사하려고 했지만 윤 씨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남은 기간 동안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대질이 이뤄질지 관심인데요. 또 다른 이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최모 씨는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대질 신문에 응할 의사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새로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자, 결국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윤중천 씨의 입에 이제 수사의 방향이 좀 많이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사실 이제 윤중천 씨 같은 경우에는 6년 전에 이제 구속이 됐고 다시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이제 검찰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심리적 제압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게 또 6년 전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일단 6년 전 검찰이 이 네. 윤 씨로부터 이 강요를 받아서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했다 이런 피해 여성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 내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피해 여성이 심리적 제압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내렸는데 이 최근 법조계에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의 영향이다 이런 해석과 함께 2013년 검찰 수사가 부실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거죠.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에는 윤 씨가 이모 씨는 폭행을 하고 흉기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등 이 씨를 정신적, 심리적으로 제압했다 이런 정황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에게 심리적으로 제압된 상태였다.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검찰은 이제 성범죄 수사 당연히 박차를 가하겠고요.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다뤘지만 이제 수사 외압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그 수사 권고한 사안이 있잖아요. 과거 관련 소송에 출석해서 허위 증언을 한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해서 이제 수사 권고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조사 일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씨가 2012년 11월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2007년 10월 장 씨와 함께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 씨 사망 후에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라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가 제출한 기록을 검토한 뒤에 김 씨를 소환해서 위증을 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여성단체 회원들이 대검찰청을 찾아서 김학의 사건과 고 장자연 사건 등 권력층의 성범죄 은폐 조작을 규탄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검 건물 안에 와 있던 이들이 검찰이 공범이다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기습적으로 시위를 한 뒤에 또 이렇게 연좌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성찰의 계기로 삼자고 하면서 수사 공고는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건을 뭉개고 진실을 외면하고 이제 와서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의지도 수사 능력도 사법 정의를 최소한 실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외칩니다.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도 공범이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설명했지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이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 출석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 한동안 본인 재판에도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오늘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았는데 결국은 불출석했네요. 네, 그동안은 이 김 전 기획관 주거지가 확인이 안 돼서 증인 소환장 자체를 전달하지 못했지만 지난번 이 본인의 재판에 나오면서 그날 법정에서 이 법원에서 소환장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재판부가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증인 김백준 씨 이렇게 뭐 연달아 불렀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자, 이에 재판부는 본인의 형사 재판에 출석하고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엔 소환장을 받고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 아무리 살펴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면서 이 과태료 최고액인 50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또 29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을 하면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인장도 함께 발부를 하고 검찰을 향해서도 이 엄격한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스스로 찾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하여간 김백준 전 기획관이 다음에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감치 명령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보죠. 자, 오늘 기사는요. 증거인멸 지시 삼성 임원 3명 구속 기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익을 훼손한 중대 사건이란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은 오늘 검찰에 고발 조치했죠.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당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봄이 아닌 한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경북 경산과 의성은 기온이 무려 36도까지 올랐습니다. 자, 때이른 폭염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죠. 자, 왜 이렇게 더워? 짜증도 나지만 또 이렇게 햇빛이 쨍하고 나줘야 곡식도 있고 한 해 농사가 잘 될 겁니다. 농촌에선 모내기철을 맞아서 작업이 한창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농부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네, 땀 흘린 후에 마시는 막걸리 한 잔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힙니다. 자, 새참 한 끼 하면서 요새는 농사가 뭐가 잘 된다더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깨알 같은 정책 홍보도 잊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쌀값 회복과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 잘 사는 농민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현직 외교관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감찰 대상이 사실상 중위대사관 전체로 확대됐고요. 정부는 기밀 유출 조사 범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있었던 모든 사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외교관 K씨가 감찰 조사에서 강효상 의원이 먼저 요구를 해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지난 9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강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먼저 아는 내용을 얘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내용을 듣더니 다시 정확하게 알려달라라고 추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K씨는 30분 뒤에 강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 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람, 즉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밀을 수집할 의도가 있었는지인데 통상 기밀 유출을 먼저 요구했느냐가 수사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참고로 두 사람은 이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교 동문이기도 하고요. K씨는 대학 때 몇 년간 같이 공부를 했던 사이다라고도 진술했습니다. 자, 강 의원은 K씨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외교 기밀 누설 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무능한 외교를 비판했더니 보복을 해온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담당 외교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이 소위 촛불 정부, 21세기 민주정부 이 대명천지에 이 가당키나 하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과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 외교를 비판해온 본 의원에 대한 이 보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은 이게 어떻게 알 권리 차원이냐, 중대한 범죄이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한미 간 정상 간의 오고 간 대화 내용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사실상 간첩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당리 당략을 떠나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민주당은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보수 야당에서도 이건 간첩행위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자, 외교가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MB정부 청와대에서 이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이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가 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서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한국당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 반면에 홍준표 전 대표는 강효상 의원을 두둔했는데요. 같은 당 동료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비난하는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 도와주기 싫으면 자중이라도 해라 라면서 오히려 윤상현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적극적으로 엄호 사격에 나섰습니다. 정권의 굴욕이고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다 민낯을 들키니 공무원에게 책임을 씌운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그게 무슨 그런 기밀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휴대폰 사찰을 통해서 공무원의 어떤 사생활까지 들춰내서 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효상 파문 일파만파, 청와대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네, 아까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또 오신환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간첩행위나 다름이 없다 이런 표현까지 썼을 정도로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서는 모두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런 논평을 내놓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입장이 조금 갈리는데 그래도 대세는 아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일단은 이제 강효상 의원을 두둔하는 쪽이 좀 우세하겠지만은 일부
문제가 크다. 뭐 이런 윤상현 외통위원장 같은 그런 발언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일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요.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후에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강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요 가세했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해야지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도 아니다라면서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 엄벌을 요구하고 당 소속 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 판별의 바로미터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에서도 수위 높은 비판 나왔습니다. 아까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오신환 원내대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걸 외부에 유출한다는 건 사실상 간첩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라면서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 진짜. 그렇죠. 네. 예. 다른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판단하는 게 옳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한국당은요 이틀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청와대가 자가당착에 빠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놓고 무슨 기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이게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부터 따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특파원 할 때 정말 많이 갔던 곳인데 주미 대사관 있잖아요. 그 논란의 당사자인 외교관 K씨는 지금 업무에서 배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측은 지난주 해당 외교관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현재 외교부 차원의 감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외교관은요. 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기밀인데 자, 이게 이 조윤재 주미 대사만 사실 보도록 봉인된 것을 대사관 일부 직원들이 단체로 회람했다. 이런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 분위기는 말 그대로 벌집을 쑤신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 사안과는 무관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감사원 정기 감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취임식을 가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사건이다. 신속하게 문책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해외 공간에서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회의와 범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외교부를 믿고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외교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조세영 1차관이 이제 어제 임명이 됐잖아요. 네. 일본통으로 유명하죠. 네. 자, 그리고요.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또 우리와 일본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죠, 신반장. 네, 석 달 만에 열린 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었는데요.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역시나 쟁점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었고요.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기업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자 한일 관계를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는 인식을 공유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의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또 일본 측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이 협력해 나갈 사안도 많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重大性を理解していない大変な発言でございまして、こうしたことが日韓関係を非常に難しく。 네, 양반장은 일본어 잘하니까 자막이 필요 없겠네요. 네. 부럽습니다. 예전에 이제 외교적 무례다, 결례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제 고노 외무상 얘기를 들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또 한 번 본인이 거론한 거 아니에요? 네, NHK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고노 외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갖고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장관급 인사가 격에 받지 않게 상대국 정상의 책임을 언급하는 이 외교적 결례를 잇따라서 지금 범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자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 고노 외무상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양 관장, 지금 이제 고노 외무상 얘기를 했는데 의도적 도발이다 이런 해석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일단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외교가에서는 오는 7월이죠. 일본 참의원 선거와 이게 뭐 다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아베 정권이 국내 정치에 연이은 실책으로 이 비난 여론을 결국 또 한일 갈등으로 풀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특히 아베 총리 이 정치적 고비 때마다 우리나라와 대립각을 세워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위기를 돌파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고노 외무상은 회담이 끝난 뒤에 기자들 만나서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 가능하면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에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뭐 날씨 얘기도 했지만 더워요. 너무 덥습니다 벌써. 그 모내기철을 맞아서요. 경북 경주의 농촌 마을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찾았죠.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 마을을 찾았습니다. 뭐 경주의 아들로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안강읍이 누가 경주의 아들이에요? 제가 경주의 예. 아들입니다. 이 안강읍이 안강평야를 중심으로 한 경주의 대표적인 쌀 주산지인데요. 그리고 옥산 마을이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한 등재가 유력한 옥산 서원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 편안한 복장에 장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뭐 편안해 보이고요. 최신식 장비, 드론을 이용해서 비료와 농약을 살펴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접 조작도 해봤고요. 최근 농촌에서는 지역 농협과 영농조합이 드론 장비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살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항기도 직접 몰았습니다. 또 함께 모내기를 하는 주민들과 이런저런 담소도 나눴는데요. 한 해 소득이 얼마나 되냐, 영업 비밀이냐 이런 농담도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역시 하이라이트는 이 새참인데요. 자, 잔치국수와 이 편육, 겉절이, 막걸리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모내기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돼서 아주 기쁘고요. 보통 모내기 할 때 한 해 농사가 조금 예감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올 한 해는 정말 대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 들어서는 재작년, 작년 2년 연속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들은 다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서 쌀값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 점을 인정하시죠? 네. 네, 바람이 좀 부는 모양이네요. 사실 이제 이맘때쯤이면요, 대통령들이 모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과거에도 종종 연출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마다 모내기 스타일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과거 자료들을 조금 네. 찾아봤는데요. 네, 보여주시죠. 네. 네, 일단은 이 박정희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이 스스로 농부의 아들임을 자처하면서 매해 농촌을 찾았는데 논에서도 벗지 않는 선글라스가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지금 나오는 건 전두환 씨죠. 네,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순자 씨랑 함께 대외 활동을 벌였는데 네, 모내기도 부부 동반으로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촌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이항기를 몰았는데 당시 보도를 좀 찾아보니까 어촌 출신이어서인지 뭔가 좀 어색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았고요. 자, 야당 총재 시절에는 모내기를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취임 후에는 불편한 다리 때문인지 직접 논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재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 2009년인가에 그 안성에서 모내기 체험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새참을 먹다가 막걸리를 이제 그 마을 주민들한테 맞아요. 따라주면서 아줌마 와서 이거 한 잔 받아 막 이렇게 반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그때 논란이 됐었어요. 맞아요. 지금도 나오지만은 저 주황색 장화 있잖아요. 아직 기억에 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옛날 자료 찾아보면서 기사를 좀 봤는데 일단 저 장화 자체가 좀 화제가 됐었고요. 그 새참을 먹는 장면에서 이 장화가 나오는데 이 흙이 묻어있지 않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열심히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좀 곱지 않은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요. 아까 이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지금 제발 제 증인으로 나오기를 참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다음 재판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갑자기 그게 왜 나왔죠?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강효상 외교상 기밀 누설 고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른바 민생투쟁 대장정이 사실상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일단 시즌 1의 종료죠. 지난 7일 부산에서 출정식을 연 뒤에 17일간 전국을 돌았습니다. 성과도 한계도 있었지만은 일단 한국당 내부에서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로의 외연 확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뒀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양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어제 강원도 고성에 갔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산불 피해로 여전히 이 깊은 시름에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못 받고 있는 이재민들 하소연 들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대통령이 2차례, 또 국무총리가 3차례, 그리고 장관들도 여러 차례씩 방문했지만은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빈 껍데기 지원책만 내놓고 갔다고 하는. 자, 그렇게 참석자들이 한마디씩 쭉 하고서 회의 중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어오던 바로 그때 회의장에 있던 이재민 한 분이 이렇게 말한 거죠. 이재민한테 어떻게 해줄 건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우리는 전혀 관심 없어요. 지금 최고위원회입니다. 이 회의 다 마친 뒤에 그런 부분들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러 오셨어요? 지금 최고회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한번 성토가 시작되자 이곳저곳 본물 터집니다. 당장이 급한 이재민들한테 최고위원회든 뭐든 다 한가한 소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줄 건데가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지금 뭐 한국당 선전만 하고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죠. 한국당에서 저 여기서 왜? 상급 PDB 왔다는 사람들이 왜 딴소리만 해? 한국은 맞는 얘기하는데 왜 내보내요? 뭐 틀린 얘기하는 게.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종교 갈등, 재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바로 보수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사이의 이 갈등입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죠. 뭡니까? 조계종이 황 대표의 지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때 불교 예법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서 그럴 거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한 데 대해서 한기총 조계종을 맹성토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황교안의 개인 신앙을 가지고 사퇴 운운하는 것은 그 뒤에 불교의 지휘부가 좌파의 세상으로 가려 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불교가 좌파 세상을 만든다. 글쎄요. 이른바 애국 신승으로 불리는 성호 스님, 한때 뭐 빨갱이는 다 뭐 어떻게 해도 돼라고 했던 성호 스님이 들으면 정말 섭섭할 말 같은데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자, 한기총은요 또 이 황교안 대표가 취임 이후 이 종교단체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도 한기총보다 조계종을 먼저 찾았다. 오히려 역차별은 우리가 당하고 있다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황 대표가 한기총을 방문했을 시에도 교회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언급을 한 바가 없었다. 잠깐만요.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님 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때 황교안 대표가 한기총 왔을 때 본인한테 슬쩍 이러더라고 말이죠. 장로님이 나한테 엉뚱하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 하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그래요. 한기총 방문 때 어떤 우호적인 언급도 없다고 해놓고서 장관 제의를 했다. 이거는 목사님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거는 또 황교안 대표의 성정상 이런 말을 할 또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어쨌든 이 황 대표를 둘러싼 한기총과 이 조계종의 갈등 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말 이거 진짜 다들 큰 충격 받으셨습니다. 이 대한애국당 어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 10주기 맞았지만 조원진 대표 안 갔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모는 못할 망정 어젯밤 8시 40분쯤 자, 덮어주시죠. 자, 노 전 대통령 사진을 거꾸로 뒤집은 채 뭐 땡땡절 10주년 축하라는 지금 보시는 저 게시물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정중앙에 떡하니 올라왔던 겁니다. 자,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비하할 때 쓰는 바로 그 표현이 땡땡절인데 그 10주년을 축하한다는 게시물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국민 세금을 받는 공당 홈페이지에 버젓이 원내정당 홈페이지에 버젓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일단 애국당은 우리가 해킹을 당했다라면서 발견 직후에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고요.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기 얼굴로 만들어주는 앱이 인기라고 하죠. 일례로 뭐 최근 제일 화제가 됐던 게 이 백종원 씨였죠. 이게 아기 얼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려 보이긴 하네요. 자, 현역 정치인 중에서 뭐 이런 유행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사람, 냄새 제일 잘 맡는 사람 바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일 겁니다. 세상에 이걸로 본인 얼굴을 찍은 겁니다. 자, 긴장된 순간이죠. 과연 얼마나 많이 어려졌을까요? 공개합니다.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선미, 야, 얘나 이거 아기 사진을 아기 사진 넣어달라니까요. 이거 똑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기 사진 맞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그거? 예, 여기 보면 요즘 유행하는 애기 얼굴 어플이랍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달라진 걸 못 느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 나온 김에 우리 국장하고 단장들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안 찍었습니다. 전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곧 식사 시간이 되는데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잠시 채널을 돌렸다가 나중에 오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보여주시죠. 국장은 이제 올해 지천명이죠. 예, 50이 넘었죠. 예, 누가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제일 귀엽나요? 신반장은 정말 귀엽게 생겼네. 신반장은 정말 귀엽게 생겼네. 뭐 다른 사람들은 글쎄요, 뭐 우열을 굳이 따질 계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점잖지 않으니까 우리는 크게 상관없어요. 저는요, 상관없는데. 고반장이 좀 귀여운데. 예. 그죠? 잘 보셨습니다. 고반장이 원래 틀이 잘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왜 최반장 왜? 저는 기분 안 좋아? 최반장이 제일 귀여운 것 같은데요. 처반장이 누구예요? 최반장이 제일 처반장. 귀여운 것 같은데. 네. 그래 뭐 그렇게 믿고 살아요. 네, 좋습니다. 자, 얘기를 이어갈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벌어진 아까 이제 대한애국당 그 홈페이지에 그 사진 게시물 있잖아요. 그 조롱 게시물. 오늘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장면인데. 일단 애국당 쪽에서는 해킹의 피해자다, 우리가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맨 처음 게시물이 올라온 시간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쯤 돼서 이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이렇게 돌기 시작했었는데요. 대한애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후 8시 반쯤 이 취재 기자의 문의가 와서 해당 사실을 처음 인지했고 10분 뒤인 8시 40분쯤 게시물 삭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 사진에 쓰여 있는 이 땡땡절이란 의미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이게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좀 조롱하기 위한 표현, 이 땡땡이라는 표현에 이 기념일을 뜻하는 절을 붙여서 그 극우 사이트죠. 일베에서 만든 아주 폐륜적인 용어입니다. 애국당이 게시물 삭제 후에 곧바로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애국당을 해칠 목적으로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것은 애국당에 대한 중대한 해당 행위이며 해킹에 가까운 악의적 중대 범죄라면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24일 법적 대응을 하고 즉각 수사 의뢰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대한애국당이 이 중대 범죄에 의한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밝혀질 때까지 대한애국당을 극우정당 운운하며 해하려는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과정을 좀 지켜보고요. 다만 홈페이지 관리 부실 책임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또 정치권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속보를 좀 챙겨보고 아까 이제 신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종교와 관련된 그 색채 논란이 많이 좀 일었잖아요. 네. 아까 이제 조계종 또 이제 한기총 입장을 들어봤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되려 곤혹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 조계종의 이례적인 유감 표시에 적잖이 놀란 표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형 사찰이 주로 영남 지역에 있잖아요. 이 영남이 한국당의 주요 텃밭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내에서도 이래저래 논란이 있는데요. 이 황 대표가 정치에 입문한 이상 조금 더 유연해져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고 개인의 신앙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라는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 황 대표가 이번에 5.18 기념식장에 이 이물이란 행진곡 재창도 함께 했듯이 다음에 불교계를 찾을 일이 있을 때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자,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또 불교계에 대해서 좌파 프레임을 갖다 댄 한기총의 주장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일단 그 한기총 성명서를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읽어드리면 불교 지휘부가 이 좌파의 세상으로 가려 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조계종 총무원장이 원행 스님이죠. 올 1월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예방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원행 스님이 진보와 보수 새 양날개처럼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균형을 정치권이 잡아달라고 이런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글쎄요, 뭐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최근 뭐 이딴 정치 편향적 발언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좀 구설에 오르고 있는 걸 감안하면 글쎄요, 이런 조계종의 입장이 뭐 성에 안 차는 건 당연하지 않겠니? 뭐 이런 또 지적도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단 한기총 주장은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최순실, 박근혜, 정호성 세 사람의 그 녹음 파일, 이제 시사저널이 공개한 그 내용을 이제 공개했잖아요. 어제가 이제 2탄이었는데 오늘도 뭐 좀 다른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네요. 녹음 파일은 아니지만. 네. 네, 오늘 시사저널이 공개한 건 2016년 11월 11일에 이 검찰에서 작성된 최순실 씨의 검찰 신문조서입니다. 이 신문조서를 보면요. 최순실 씨는 본인이 연설문 작성 과정에 직접 이렇게 개입한 바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저희도 이제 녹음 파일을 들어봤지만 뭐 개입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뭐 거의 만들다시피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뭐 신문조서 내용을 좀 보면요, 검찰이 이 연설문 수정을 도운 경위를 물어보니까 최 씨,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간혹 의견을 준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 의견이 반영됐는지는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또 직접 연설문 내용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마음이나 심정이 담길 수 있도록 간단한 의견을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내가 말하는 거 받아 적어요 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지금 뭐 신문조서 내용이 다 맞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제가 철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 말씀 자료를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소 대통령의 철학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박 전 대통령과 3자 대화 과정에서도 저희가 들은 것처럼 알 수 있듯이 박 전 대통령조차도 최순실 씨 주장에 네네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본인의 뜻대로 국정 기조를 좌지우지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여러 들렸었죠. 그렇죠. 또 이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엔 정 전 비서관을 만난 일이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하고 싶은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자꾸 자문을 해서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는 안 했다. 그런 좀 설명, 해명 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11월 16일 신문조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정 전 비서관이 수시로 연설문과 말씀 자료를 보내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라면서 저도 제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데 수시로 자료를 보내오면 그것을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 최순실 씨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역시 녹음 파일 들어보면 뭐 부탁에 못 이겨서 뭐 억지로 도왔다는 느낌보다는 이 시종일관 정 전 비서관을 막 리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 전 비서관이 자기 의견에 약간 제동을 걸거나 하면 뭐 한숨을 쉬거나 뭐 질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맞아요. 저도 지금 이제 기사를 보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2017년 3월 21일인데 그 조서를 보면은 그 녹음 속 어제 저희가 들어봤던 녹음 속 상황과 전혀 상반된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인 내가 최순실과 같은 사람과 상의해서 국정을 결정한다는 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돼 있네요. 예. 네. 국장 제가 그 대화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바꿔요? 예. 앱으로? 아까 얼굴? 아니요, 다른 거요? 아니요. 대화 주제를. 네. 예, 이 얘기도 잠깐 뭐 마지막에 좀 해드릴게요. 오늘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뭐 손학규 대표 앞서 뭐 저희 시작할 때 보셨을 텐데 손학규 대표에게 그 뭐 노인 폄훼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 그것과 관련해서 카메라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시죠. 정치의 금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게 이제 뭐 어제 밤에 늦게 직접 찾아가서 네. 제대로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인증 차원에서 카메라 다 있는 앞에서 예, 한 거군요. 했다고 하는데 네. 저게 상당히 돌발적인 상황이었는지 손학규 네. 대표가 뭐 깜짝 놀라는 모습이 좀 그러네요. 뭐 이렇게 한번 등을 땅 치고 그다음에 이제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까지 봤는데, 근데 아까 저희 이제 정치부회 시작하기 전에 좀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 회의 시작한 이후에는 또 손학규 대표를 공격하는 또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됐죠.
하태경 최고위원은 가만히 빼고, 있더라고요. 예. 중간에서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애국당 노무현 조롱 사진 수사 의뢰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성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서거 10주기 추도식에는 만여 명의 추모객들이 참석해서 노 전 대통령을 함께 추억했죠. 추도식은 끝났지만은 봉하마을에는 이번 주말까지도 추모 인파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잇따라 공개돼서 그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식지 않는 노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 등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신념으로 정치적 삶을 채우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꿈꾸시던 세상을 이루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As I painted President No, I thought about his commitment to human rights. I painted a kind and sympathetic man.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어제 봉하마을에서 만여 명의 추모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저희도 어제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추모 열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서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주요 정당 대표들 정말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대다수는 시민 노무현을 추모하는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노 대통령 생각하면요 항상 가슴이 아프고 그 짠한 마음에 눈물이 그냥 나와요. 애기랑 오면서도 바르게 자라고 이웃을 생각하고 정정당당하게 반칙하는 성리는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느 대통령, 역대 대통령보다도 제일 참 정신이 맑고 한국을 위하고 순수하고 내가 가장 존경한 분입니다. 네, 대통령 노무현, 시민 노무현, 많은 사람들이 노 전 대통령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추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 누구보다 참석하고 싶었을 사람, 몇 사람이 어제 참석 못했습니다. 자, 일단 노무현의 친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책임지고 지켰던 사람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접어서 지갑 속에 넣고 다녔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노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네, 어제 추도식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숙 여사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옆을 끝까지 지켰던 또 한 사람, 바로 김경수 경남지사인데요. 김경수 지사는 어제 항소심 재판과 일정이 겹치면서 결국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를 대신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봉화를 찾아주시고 대통령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아쉽지만 저는 오늘 재판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얼마 전 모친상으로 결국 유시민 이사장 역시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의 노무현 대통령, 그 씩씩했던 모습, 그러니까 생각하면 용기가 좀 생기고 생각해보면 좀 확신도 좀 얻을 수 있고, 이런 사람으로서의 노무현,
우리가 떠올리는 쪽으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자. 그런 쪽으로 바뀌는 계기로 이 10주기를 해보자 해서 좀 노력했어요, 이번에는. 네, 유시민 이사장의 모친상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10주기 추도식은 경건함과 엄숙함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의 말대로 새로운 희망이 공존하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창곡 중 하나로 알려진 상록수가 불리는 가운데 나비 1,004마리를 날려보내는 순서에선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상록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TV 광고에서 직접 기타 연주를 하며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죠.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또 2009년 영결식 노제에서도 불렸던 노래 바로 상록수입니다. 저 노래 부르론 솔잎벌보라 널 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첫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 방문 관광객들과도 거리낌 없이 어울렸습니다. 2008년 12월 퇴임이 채 1년이 안 된 시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 전 대통령은 바깥 출입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봉하마을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로 금년 인사는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년에는 오늘 인사를 마지막 인사로 하고요. 내년에 날씨 좀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인사드리러 나올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제 10주기 추도식 소식 저희가 이제 정치부회 때 다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많은 영상들이 새로 들어와서 오늘 또 추가로 좀 다뤄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더라고요. 이제 어제 추도식에서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많이 있었지만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손녀죠. 노서은 양이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는 장면이 아주 좀 인상적이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건호 씨 딸이죠. 노서은 양 어린 시절 노 전 대통령 사진에 단골로 등장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 그리고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노서은 양을 자전거 뒷좌석에 태우고 달리는 저런 사진 뭐 많이 익숙하실 텐데 그리고 또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5살이었습니다. 예,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저렇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카메라를 향해서 손가락으로 V자하는 모습도 기억에 남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훌쩍 자라서 어제 다 보신 것처럼 부시 전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가이드를 하는 저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노무현 재단이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공개한 로고에도 이 노서은 양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 전 대통령이 서은 양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달리는 모습이 익숙한데 자, 지금 이 로고를 보시면요.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훌쩍 큰 서은 양이 할아버지 노 전 대통령을 자전거 뒷좌석에 태우고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정치권에서도 노 전 대통령 추모 논평 입장 많이 내놨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 일제히 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요. 민주당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사는 세상,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멈추지 않은 진보의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보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것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삶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서민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 보통 이제 친노 뭐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때 이제 패족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잖아요. 요즘 뭐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당장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뭐 제일 친한 가까운 친구로 불렸었고요. 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법력권에 널리 포진해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을 맡았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무총리를 했었죠. 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 참모진의 상당수가 현재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인물이 김수현 정책실장, 주영은 경호처장 등이 대표적이고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뭐 김경수 경남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청와대 출신이었고요. 또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은 또 장관으로 일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참여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가 있죠. 박명재 의원. 그때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행정자치부 장관이었습니다. 뭐 그리고 또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고요. 네. 자, 뭐 이번 추도식 노무현 재단에서 준비를 했는데 정작 유시민 이사장은 모친상으로 오질 못했잖아요. 근데 어제 추도식을 마친 뒤에 노건호 씨가 그 유시민 이사장의 그 빈소를 뭐 찾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노무현 10주기 식지 않는 추모 열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밤 일본에 도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에는 아베 총리와 스모 경기를 관람하고 다음 날엔 나루히토 일왕을 만납니다. 아까도 저희가 잠깐 일정을 얘기했지만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일 광화문 집회를 끝으로 18일간 이어온 민생투쟁 대장정에 막을 내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버스를 내리는 행사가 잠시 후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황 대표의 다음 계산 뭘지 지켜보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오랜만에 문화스포츠 뉴스 하나씩만 더 소개하면요. 72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죠. 기생충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상영회에서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일요일 새벽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날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는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일정이 많은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한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고반장이 귀엽다는 반응은 없는데요. 국장이 제일 제 눈에만 귀여워요. 그렇게 봐요. 아니, 국장이. 신반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